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누수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제주의 오성 호텔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벽면 타고 흐르는 빗물. 아마 경험해보신 청취자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곰팡이 피고 거슬리는 소리에 잠 못 이루고. 자, 이러한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손해사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움손해사정 대표이자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위원 최현철입니다. 네. 자, 이제 장마철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대규모 침수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특히 뭐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뭐 종종 자주 이제 계곡처럼 막 물이 몰려들어서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자, 물이 새면 안 되는 곳에서 물이 새고 주택에 누수 사고가 이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숫자가 누수 사고에 이런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2021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20년 된 이상 된 주택은 약 950만 채에 해당하고요. 네네. 전체 주택 수가 1,880만 채니까 약 50% 이상이 20년 이상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의 절반 정도는 이런 노후화된 주택 때문에 발생되는 누수 문제에 시달린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인가요? 네네. 그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예. 방수축이나 급배수 배관이 노후화되면서 네네.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요. 예. 실제로 신도시 1기 아파트 등에서는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 접수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경우에는 이제 방수층이 노후화되거나 급배수 배관 자체가 노후화돼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런 누수 문제가 많이 주로 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그럼 이런 아파트들은 또 어디 좀 밀집돼 있습니까? 지금 가장 접수가 많이 되는 곳이 경기도 일산에 일산 신도시와 그다음에 뭐 그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군포, 그다음에 안양 그 번개역 쪽에 있는 주변의 아파트들이 1기 신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분당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었죠, 이제? 보통 90년대 초반에 신축됐기 때문에 30년이 이상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래돼서 여러 가지 이제 방수, 급배수, 배관 관련돼서 누수 문제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누수 사고 당했을 때 보험 처리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누수 사고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통상 누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수 사고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가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상하는 가해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인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이 가입하고 계신 실비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의 특별약관을 가입되어 있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해당 약관은 내가 거주를 하던 임대를 주던 모두 보상이 가능하고요. 202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소유자 및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장소에 거주를 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20년 전의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조건이 붙어 있다. 네, 맞습니다. 얘기신 거고,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특별 약관, 이게 너무 긴데 보통 어떻게 부르세요? 보통은 일배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배책. 전문 용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배책.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일배책. 자, 그러면 가족 일배책 약관을 실비보험 또는 뭐 운전자 보험을 할 때 특약으로 요청해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고, 특약을 해서 가입하면은 이제 이런 누수 사고 터졌을 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특약, 이 일배책 특약 하면 월 보험료 얼마 늘어납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2000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100원이고요. 100원이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입하게 되시면 250원에서 300원이면 가능합니다. 월 250, 300원? 네. 그 정도는 꼭 하셔야 될 것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지금 뭐 누수되는 거 이 관련해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큰 비가 내렸을 때, 그래서 침수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비가 안으로 막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보험 처리됩니까? 비로 인한 사고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홍수에 준해서 주변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 그다음에 아파트 건물 크랙으로 인해서 예.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배책으로는 보상은 되지는 않으시고요. 예. 다른 별도의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우선 집중호우나 홍수에 준하는 경우 풍수의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농가에서 요새 많이 가입하는 그 네, 보험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보통 요즘에 풍수의 보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많이 그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보험료의 70%에서 83%까지 보험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습 침체 지역이라고 한다면 예. 꼭 풍수의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 지역도 그러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보험 관련해서 풍수해 보험은 그렇고, 자,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상 범위 관련해서 자, 이제 아랫집에 피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인터폰이 막 울려갖고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막 물 떨어진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아랫집만 보상해주고 우리는 보상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네.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피보험자 세대의 손해 방지 비용과 네. 피해 세대의 손해배상금이 보상이 됩니다. 네네. 먼저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상법 제680조의 피보험자는 예. 손해 방지 의무가 있고요. 예. 보험약관상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 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수를 막기 위해 누수 탐지를 하고 예. 누수의 원인이 되는 배관이나 방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예. 해당 수리비까지 손해 방지 비용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누수의 특성상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예. 누수 탐지 비용이 1회에 하나여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을 찾을 때까지 반복하여 보상이 가능하고요. 예. 단 너무 많은 누수 탐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사로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이 가능한데요. 예.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누수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재물의 원상복구 비용이 보상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 간접 비용으로는 공사를 철거하기 위해 이사 비용이나 아니면 공사 기간 동안에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시 거주 비용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자,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쟁점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누수 사고가 발생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네. 피보험자가 누수를 멈추기 위해 사용한 손해 방지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예.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 방수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텐데요. 예. 보험사에서는 손해 방지 비용을 지급할 때 전체 지급을 하진 않고 예. 공사 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 뭐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 뭐 공사 공정 알아야 됩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의 방수충으로 인한 손해 방지 비용 청구 시 예. 방수 공정을 보시면 예. 첫 번째 누수 탐지를 합니다. 예. 이때 배관에 가스를 넣고 감지하거나 화장실 내 물을 담아 누수가 되는지 담수 테스트를 하죠. 네네. 그래서 누수 원인이 방수충의 원인으로 나온다고 하면 네. 방수충을 철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방수층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방수가 잘 됐는지 담수 테스트 다시 실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누수가 멈춘 것이 확인된다면 네. 타일을 바르고 예. 위생 도기를 설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청소를 하고 폐기물을 반출이 됩니다.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수 담수 테스트까지만 보상을 하고요. 예.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는 약 50%에 해당합니다. 타일 바르고 위생도기 설치하고 한 그때부터는 이제 대상이 아니다. 보상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여기서 보상되는 내용이 아니다. 네, 이 외에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 가재도구 보양이라든가 예. 청소 비용 등은 네.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현철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수구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